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29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원래 결혼은 준비할 게 참 많아서 준비하는 과정 동안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마음고생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이 아닌 시모와 돈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돈으로 울고 웃은 시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0대 시절 남편을 만나서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집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아버님은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집에 처음 방문한 저는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위아래로 요리조리 살펴보더라고요. 멋쩍은 남자친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해? 인사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그래, 그래. 내가 너무 사람을 세워놨지?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느라 인사가 늦었네. 어서 들어와. 정말 노골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데 난감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예비 며느리라서 관심 두고 보느라 그런 거라며 둘러댔지만 얼마 후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과일을 먹는데 은근슬쩍 제 옷과 가방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좀 검소한 편인가? 네? 그게 무슨... 아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예비 며느리 능력 좋다고 들었는데 옷이며 가방이며 죄 평범해서 꽤 비싼 명품일 줄 알았는데 아무나 들 수 있는 가방이랑 옷이네. 약사면 돈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직업은 아닌가 보네. 아니면 검소해서 소탈하게 하고 다니는 건가? 아, 네. 뭐 저희 아빠가 검소하게 사세요. 워낙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제게도 아끼며 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약국은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 오늘은 처음 우리 집 와서 인사드리는 건데 무슨 말이 그래? 옷이 뭐 어때서 예쁘기만 한데. 이 가방은 내가 사준 거고. 뭐 어쨌다는 게 아니라 약사면 돈을 긁어 모으는 줄 알았지. 왜 사람 볼 때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이랑 가방 보면 대충 사이즈 나오잖니. 뭐 검소한 사람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난 단지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마라. 네, 어머님. 오해 안 해요. 다 저를 향한 관심인 거잖아요. 시모한테 말은 괜찮다며 관심의 표현이니 이해할 수 있다며 웃어넘겼지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시모의 말과 행동에 난감한 듯 보였고요. 정작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색해진 분위기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안 되겠는지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참, 엄마, 우리 결혼 말이야. 양가 집안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준비할 거야.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할 것 같더라고. 그래? 뭐 너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해결하면 좋지.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혼수도 생략해야지. 양가 집안에 도움받는 게 없으니 혼수나 뭐 예물 이런 것도 안 하려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혼수랑 예물을 안 한다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 형식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내 맛 네 맛도 아니게 한다더니 너희도 그럴 셈이야? 난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고 신혼집 장만하면 딱일 것 같아서 그래서. 혼수랑 뭐 이것저것 더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양가 집안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도움받은 게 없으니 혼수랑 예물도 생략하는 거고. 혼수 그것 좀 준비하는데 돈이 뭐 얼마나 더 든다고 줄이냐? 너희들이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혼수는 단지 돈으로 주고받고 끝내는 게 아니야. 돈으로 마음을 보이는 거라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혼수하고 예단 예물을 준비했지. 아무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할 건 하는 게 맞아. 어른들에게 도움받지 않고 수술을 준비하는 건 좋다만 조금 더 보태서 혼수랑 예물까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세아가 안 그러니? 혼수 준비하는데 뭐 얼마나 든다고 설마 몸살이는 건 아니겠지? 시몬은 제게 본인이 원하는 답을 노골적으로 원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장단 맞춰드리고 싶었지만 남자친구 말처럼 결혼 준비에 예산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참 난감했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알뜰하신 편이라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결혼하길 바라셨습니다. 보태주는 것 하나 없으면서 혼수를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 혼수는 됐다고 하지 않나요? 이때부터 얼핏 느낀 것 같아요. 시모가 돈에 예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다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결혼식 준비랑 신혼집 마련하는 걸로 딱 맞을 것 같거든요. 혼수랑 예물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저희 여유 좀 생기면 그때 다른 거로 신경 써 드릴게요. 어떠세요? 내키지 않았지만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던 저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뒤 나중에 챙겨드리겠다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도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의지할 가족이 우리 아들밖에 더 있니? 내 말은 결혼 전에 얼마라도 보태서 혼수 준비하면 좋잖니. 내가 뭐 대단하게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새아기 집에서 이야기 안 하셔? 원래 딸 시집 보낼 때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부모님도 저희랑 생각이 같으세요. 괜히 과소비할 것 없다면서 있는 돈으로 검소하게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생략해도 좋다고요. 그래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결혼이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지 어떻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 예비 장인 장모님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엄마도 우리 또 존중해줘. 그건 너희 생각이고 이 집 어른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너희 왜 그렇게 고집 피우니? 내가 나조차고 이래? 절차가 왜 있겠어? 다 이어온 전통인 건데 무시하면 쓰겠냐고. 하여간 난 혼수랑 예물 형식적으로 해야겠다. 그거 돈 조금 더 신경 쓰면 되는 걸 가지고 무리 되는 일인 양 그리 말해야겠어? 시몬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계속해서 혼수를 고집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소리가 커지며 심술 부리시길래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시 이야기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남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작게라도 성의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준비하다 보면 계속 돈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성의 표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우선 결혼 준비에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남은 돈으로 간소화해서 혼수 비용으로 드려야지 뭐. 그렇게라도 하면 이해하실 거야. 아니면 엄마랑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양쪽 집안의 도움 안 받기로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도와주면 말이 달라지지. 엄마 말대로 남자친구를 한번 조율해 볼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남은 돈으로 혼수 마련해야지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려울 것 같으면 말해. 아니야. 부모님께 도움 안 받기로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해볼게. 양쪽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하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께 혼수 비용 도움받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얼마나 남는지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 돈으로 혼수 마련하면 되겠다 싶었고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예비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아가, 나다. 아들한테 들었어. 한 8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네, 어머니. 그 돈으로 혼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혼수 품목 있으세요? 저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친지분들께는 이불 세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하러 친척들까지 다 챙겨?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쁜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이것저것 또 알아보고 사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될 것 같구나. 사촌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현금으로요? 그래. 또 돈 맞춰서 혼수 준비하려면 번거롭잖니? 시간도 걸리고.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네, 뭐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면 알겠어요. 오빠 편으로 혼수금 보내드릴게요.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을 돈으로 해결했다고 듣긴 했지만 형식이며 절차 운운하시는 어머니께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니 조금 주춤했어요. 하지만 말씀 듣고 보니 오히려 저는 좋았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자친구 편으로 예단을 합쳐서 현금으로 혼수 비용을 전했고 며칠 후 예비 시모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아들한테 혼수금 잘 받았다. 참, 그리고 예물 문제 말이다.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사주면 좋겠지만 너희들 준비한다고 바쁠 텐데 번거로울 것 같아서 계좌로 예물비 보낼 테니 좀 알려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반지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하고 싶은 거 마련하렴. 시모는 예물 살 돈을 계좌로 보내줄 테니 저랑 남자친구가 알아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계좌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통장을 확인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100만 원? 이게 다야? 통장에는 딱 100만 원만 덩그라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거로 생각했어요. 시모가 잘못 입금하지 않은 이상 겨우 100만 원만 보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고자 했어요. 어머니, 보내주신 예물 금액 확인해 봤는데 100만 원 보내주신 거 맞나요? 그래. 100만 원 맞는데 왜 그러니? 뭐 잘못됐니?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요. 저는 어머니께서 잘못 보내신 줄 알고 확인차 전화한 거였어요. 어머, 얘 봐라. 작기는 뭐가 작니? 100만 원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작다니? 세학이 그렇게 안 받는데 100만 원을 아주 푼돈으로 보는구나. 어머니, 푼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제 말은 예물로 마련하기에는 금액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드린 예단 겸 혼수비는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너 지금 그게 불만이라 이거야? 그렇게 안 받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주 피곤하게도 사는구나. 너 그리고 시집 오는 처지에서 혼수 비용 그 정도 해오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집 며느리보다 작아도 한참 작아. 내 친구 며느리들은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왔어. 가방이며 모피며 대단하더라. 내가 너한테 뭐 가방이랑 모피 해오라든? 너희 결혼할 때 돈 많이 드니까 난 배려해주려고 적당히 받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지고 두니? 거기다 우리 집안 사촌들 수가 몇인데 그 정도는 기본이지. 뭐 나 좋아지라고 혼수 마련해 오래? 다 친지들한테 결혼 앞두고 마음 담아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물 비용이 얼마 주라고 정해져 있니? 100만 원으로 반지며 목걸이며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뭐가 모자란다는 거야?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야기해봤자 통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100만 원만 보냈다고? 그렇다니까. 난 잘못 보내신 줄 알고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는 대화가 의미 없을 것 같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자기한테 말하는 건데 100만 원만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 사촌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엄마가 좀 과하게 생각하신 것 같네. 내가 잘 말씀드릴게. 우선 자기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남자친구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한 남자친구는 집에서 예비 시모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다음날 남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제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말처럼 우리 엄마 생각이 참 확고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셔.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억진 구석이 있는데 절대 인정 안 하시네. 우선 내가 혹시 몰라서 비상금으로 조금 빼놓은 돈이 있거든? 그거 자기 계좌로 보냈어. 그걸로 예물 마련하면 될 것 같아. 뭐? 자기 돈으로?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아니야. 자기도 현금으로 혼수를 준비해줬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엄마한테도 내 돈으로 보태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결국 예비 시모의 억지 논리를 이기지 못하였고 남자친구가 자신의 비상금을 보태서 예물 마련하는 비용으로 쓰라며 보내줬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돈으로 치사한 일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시모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죠. 상견례장에서 양쪽 부모님들끼리 처음 뵙는다며 인사드리는데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행색이 왜 상견례하는 자리인데 옷이 그거밖에 없으세요? 잘 사는 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 약국도 예비 사돈께서 차려주신 거라면서요. 거기 자리값 비싼 곳이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옷을 보니 아닌가 보네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아빠에게 못할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 말을 쏟아내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시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아, 왜?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니? 맞잖아. 상견례 자리면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되는 건데. 차가운 분위기를 혼자 느끼지 못한 시모는 잘못한 거 없다며 되레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와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결국 아빠가 입을 열어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좀 검소한 편입니다. 그래도 깔끔한 거로 찾아서 입고 왔는데 워낙 옷을 잘 못 입으니 이렇게 되었네요. 예비 사부인께서는 스타일이 참 좋으십니다. 나중에 한 수 배워야겠어요. 평소에 불필요한 건 소비하지 않고 절약하자는 게 몸에 배서 옷 또한 10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거든요. 예비 사돈께서 추천해 주시면 한번 고려해 보죠. 솔직히 아빠로서는 얼마나 기분 상하셨겠어요.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와 저도 예비 시모에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웃으며 좋게 말씀해 주셔서 불편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엄마와 저는 굳은 얼굴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 집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비싼 자리에 약국 얻어주셨다길래 어느 정도 기대했는데 어디 빚져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자리값 같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 자식 고생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들 결혼하는데 뭐 하나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은 남겨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 새아기가 운영하는 약국 자리값은 애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사돈이 다 해결하세요. 나중에 내 새끼 고생하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잘 살라고 결혼시키는 거지 고생만 진탕하라고 귀한 아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약속해 주세요. 죽어도 우리 아들한테 빚 넘겨주지 않겠다고. 혹여라도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의지할 생각도 마시고요. 애들 결혼하면 돈 관련해서는 일절 엮이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박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상견례장을 덮었습니다. 아까의 실수는 애교 수준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실수에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빠가 절약정신이 투철해서 엄청 검소하다고 말씀드렸지 돈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 아빠를 무슨 거지 취급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뒷감당을 어쩌려고 저러나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는지 예비 시모의 말을 듣고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아빠는 몇 번 헛기침하고 생각하시다가 이내 웃으며 시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약속드리죠. 안 그래도 둘이 결혼하면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사돈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재산이요? 시몬은 내가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라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정말이지 우리 아빠를 얕잡아 본 거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말 안 했는데 아빠가 마련해 주신 약국 건물이 아빠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우리 아빠 거였죠. 땅값 높은 곳에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산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은 곧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제 이야기를 안 했나 보네요. 하긴 돈 보고 나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으니 조심한 모양입니다. 우리 김서방하고 사돈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딸아이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이 사실 제 건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금 시세를 따져봤을 때 100억 조금 넘을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우리 딸하고 사이가 물려받는 거겠지만 마침 김서방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길래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물려줄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듯하네요. 돈으로 부담 주면 안 되죠. 제가 도와줄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전부터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풀 수 있겠어요. 제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오로지 사회에 다 기부하겠습니다. 100억이요? 아빠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예비 시모의 표정은 참 다채로웠습니다. 앞에서 직관하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표정에 재미가 쏠쏠했어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파악한 예비 시모는 똥줄 타는 얼굴로 급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저 사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그렇게 큰 재산이 있었으면 미리 말씀하시죠. 그럼 서로 잘못된 오해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맞죠. 그렇게 큰 돈이면 앞으로 둘이 사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고요. 마침 우리 아들도 사업 생각하고 있으니 사돈께서 제대로 힘 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생각하신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앞서 드린 말은 그냥 못 들은 걸로 아시고요. 뭐 하고 있어? 너도 얼른 장인어른께 재산 물려달라고 말씀드려. 그래야 도와주시지.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부추겼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런 시모의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욕심낼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사회에 환원하세요. 누군가 겪고 있을 어려움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그 큰 돈을 미련 없이 사회에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이거 참 쑥스럽구먼.
제 생각대로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얼굴은 붉게 번지더니 남자친구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정신 차려. 100만 원 아니고 100억이야 이거사.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큰 돈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업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 사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려주시려고 했던 그 재산 아이들을 위해 주시죠. 그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일 아니겠어요? 아까 아빠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태세 전환된 예비시모는 콧소리를 섞어대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인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은 예비시모에게 얄짤 없었어요. 아까 예비사돈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돈과 관련되어 일절 엮이지 말라고요. 전 그 약속 지킬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돈도 제 뜻을 존중해 주시죠. 그래 엄마, 장인어른 결정이시니까 그 문제는 그만 말해. 나랑 여자친구는 장인어른 뜻에 찬성하니까. 찬성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찬성이야. 너 지금 100억이란 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 진정해. 여기서 이렇게 소리 높이면 어떡해. 그리고 장인어른 돈인데 엄마가 참견할 권리는 없잖아. 우리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난리야? 네가 존중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가만히 볼 부모가 어디 있어? 저 사돈,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돈이 그렇게 큰 재산을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속은 거나 마찬가지죠. 솔직히 그 정도 재산 되면 자식 앞길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저 내 새끼 잘 되기만을 바라며 뭐라도 더 챙겨주고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사회에 기부하신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 미래까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더 생각한다고 제 결정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우선 사부인 말대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역시 사돈은 마음도 참 너그러우세요. 그럼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을 항아리째 마시는 시모였어요. 아빠가 형식으로 생각해 본다고 말씀하신 거지 한번 결정하신 건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날은 이렇게 상견례를 마쳤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며 한 소리 하셨고 아빠는 그저 침묵만 일관하시다가 결국 제 생각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전에 들은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살살 꼬셔서 재산 물려주게끔 노력해야지. 사회의 환원이라니? 그 큰 돈을 누구 좋아하라고 몽땅 기부하냔 말이야. 아들놈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통에 미치고 팔짝 뛰겠구먼. 너까지 똑같이 이러면 어째? 얼른 아빠한테 우는 소리라도 해서 좀 말려봐야지. 어머니, 제가 상견례장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랑 남자친구는 아빠 재산에 미련 없어요. 사회에 기부하셔도 아쉬울 거 하나 없고요.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닌 부모님 돈인데 저희가 내놓으라 말할 권리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에게 물려주시든 사회에 다 환원하시든 저희는 아빠 뜻을 존중하고 따를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저희 아빠 뜻 따라주세요.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 솔직히 기분 좋지 않아요. 한 명이 생각을 잘못하면 나머지라도 제대로 현실을 보고 생각해야지. 둘 다 똑같이 그러면 어떡하니? 100억이 쉬운 돈도 아니고 그 돈이면 평생 여유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대체? 안 되겠다. 너희가 이 모양이니 나라도 나서야지. 내가 찾아가서 사돈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말려보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다시 생각해 주시겠지.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한 번 결정 내린 거 절대 안 바꾸세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남자친구 말처럼 저희가 괜찮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끊겠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쫓아와서 정말 아빠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말하니까 순간 소름이 싹 돋았어요. 예비 시모라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황급히 말을 마무리하고 그냥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본인 엄마라면 그럴 사람이라면서 그러지 못하게 단단히 말씀드리고 빨리 체념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도 잘 못할 정도로 전화에 문자에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빠를 다시 설득해보라며 저를 괴롭혔어요. 이런 난리통에 지친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모의 번호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랑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는지 어느 날 저녁 시모가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우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사회에 환원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아이들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이렇게나 몰라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부디 생각 바꿔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그 재산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부터 절약하면서 사느라 누릴 거 다 못 누리고 힘들게 사셨다면서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큰 돈 불려놓으셨는데 그냥 허망하게 기부하실 거예요? 정말? 피땀 피눈물 흘려서 모은 돈인데 이왕이면 의미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낫죠. 나중에 아이들이 애라도 낳아봐요. 그럼 손자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사회에 큰돈 기부하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제발 생각 좀 바꿔주세요, 사돈. 제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돈한테 막말하고 겉모습만 판단한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 인정하고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 부디 좋은 쪽으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시모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아빠는 참 난처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와 엄마까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쩌나 싶었어요. 아빠는 그만하고 일어나시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시모는 고집을 피우며 계속해서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남자친구가 황급히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빠에게 애원했습니다. 옆에서 어떻게든 그만하라고 말리던 남자친구도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다 체념한 표정으로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사회에 다 환원하셨으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모는 멈칫하더니 멍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사회에 환원했다니 그게 사실이야? 사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아들이 지금 나 말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아닙니다. 김서방 말대로 이미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저 죽으면 환원하려고 했는데 김서방이 저 대신 나서서 기부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달라질 수 없어요. 이미 제 손을 떠난 돈인걸요. 말도 안 돼. 그 돈을 다 기부했다고? 그것도 우리 아들이 나서서. 예비 시모는 몰려오는 엄청난 상실감에 힘이 풀린 다리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서 남자친구를 마구 때리며 악다구니를 썼어요. 야, 이 미친놈아. 바짓가랑이 붙잡고 뜯어말려도 모자를 파는 네가 나서서 기부해? 네가 제정신이야? 그 돈이면 너나 나나 남은 인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홀랑 다 기부하냐고. 너 대체 누구 편이야? 지금 당장 가서 찾아와.
가서 기부 같은 거 취소한다고 그래, 얼른!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이래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기부됐고 한 번 기부한 돈은 돌려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대체 엄마가 장인어른 재산에 왜 자꾸 참견하는 거야? 장인어른 돈이고 뭘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장인어른 몫이야. 엄마가 감나라 배나라 할 권리 없다고. 내가 엄마 속셈 모를 것 같아? 그저 돈이라면 좋으니까 장인어른 100억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잖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엄마한테 실망이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끝을 보게 할까 봐 내가 나서서 기부한 거야. 알아? 뭐? 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엄마니까 하는 소리야. 더 이상 예비 처가에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나 때문이라는 말 하지 마. 그건 순전히 엄마 욕심이잖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인사한 뒤 있는 힘껏 예비 시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끌려가면서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우리 집은 참 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남자친구가 나서서 기부했는지를요. 그래, 기부했어. 어느 날 김서방이 미루지 말고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나 대신 기부처도 다 알아보고 도와줬다. 아마도 이럴까봐 미리 손 써두고 싶었던 거지. 김서방이 참 지혜롭게 생각 잘한 거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아빠 재산 다 기부해서 서운한 건 아니지? 서운하기는 그 돈은 아빠 돈인데 내가 서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그 돈 없어도 나랑 남자친구랑 같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애초에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 큰 미련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아빠 뜻은 정말 한 톨 남김없이 다 기부하고 싶었는데 이 집이랑 네 약국만큼은 다 네 명의로 돌려놨다. 이게 아빠가 우리 딸한테 줄 수 있는 전부구나. 아빠는 예비 시모와 남편 몰래 집 명의와 약국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건물은 다 처분해도 제 약국 자리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김서방에게 말해도 예비 시모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욕심낼 거라면서요. 그렇게 예비 시모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체념했는지 전처럼 밥도 잘 드시고 지내셨고요. 다만 문득문득 100억 소리를 하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예정대로 결혼했고 친정 부모님께 10원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씩씩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100억이 내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욕심 같기도 했지만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렸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참 나약하잖아요. 나중에 100억으로 남편과 사이라도 틀어질까 봐 덜컥 겁나더라고요. 애초에 제 것이 아닌 건 탐내지 않아야 한다고 깨우쳤습니다. 딱 본인 그릇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